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FAT 1급 제28회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실기 문제 세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37페이지가 되겠네요. 537페이지.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카드사 체크해 놓으시고, 날짜 체크해 놓으시고, 합계금액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맹점 체크해 놓으시고, 가맹점이 우리 회사가 천리안 아닌가요? 네, 뭐 가맹점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골드 안경테 10개를 박상주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예, 거래처가 박상주가 되겠네요. 박상주.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은 유형이 17번이죠. 17번. 자, 17번 매출 유형. 여러분 그동안 연습 많이 됐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로그인 안 해놨네요. 회사 코드 3628로 여러분 로그인 해 놓으시고 전체 메뉴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날짜는 아까 10월 27일이었죠. 10월 엔터 치시고 27일 17번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야 마우스 클릭은 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품명에는 골드 안경테. 태자가 어이군요. 10개의 아니 10개가 아니지. 수량은 모르죠. 자,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합니다. 33만원. 33만원 맞나요? 네. 10개 써야 되겠네. 수량 10개 있었네. 수량이나 단가가 있는 것은 다 입력해 줍니다. 네, 33만원 입력하면 그러니까 개당 3만원이 되겠네요. 예, 여기 3만원. 예. 안 넣어도 됩니다. 예, 3만원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 자, 거래처는 여기서 개인이 됩니다. 예, 박정수인가요? 박상주. 네. 자, 전자세금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카드 매출이니까요. 그리고 분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4번 분계가 카드 분계입니다. 카드 판매는 4번 분계 하시면 돼요. 자,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가 삼성카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상주 씨한테는 돈을 받은 거나 다름없지만 삼성카드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됐으니까 33만원이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고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고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예, 고칠 게 없습니다. 완전 자동 분계가 잘 됐죠? 이렇게 하면 3점 얻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짜리인데요.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와이퍼 교체라는 품명인데 밑에 한번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에 와이퍼를 교체했습니다. 3000cc짜리입니다. 5인승.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이거예요.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파란색 전자세금 계산서였습니다. 와이퍼 교체 비용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여기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여기서 유형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 예, 승용차 3000cc짜리
영업용 승용차입니다. 3000cc짜리. 그러니까 54번 불공 매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51번이 아닙니다. 54번 불공 매입. 공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날짜는 정확하게 11월 달로 월이 바뀌는군요. 11월 15일로 정확히 잡아주시고 54 불공 매입. 자,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항목 선택해 주시고 선택. 자, 품명에는 와이퍼 교체, 수량 단가 없으니까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 13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13,000원 부가가치세가 나타나고 합계는 143,000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공급자가 누구냐 이거 신성모터 신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을 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분계는 자, 분계는 아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3번 분계해야 되죠. 혼합 분계하셔가지고, 자, 와이퍼 교체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한다. 이때 차량 유지비 코드는 822번을 골라야 됩니다. 판매 원리비.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143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도 확인해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 유형이 있죠. 유형 코드 유형 코드 54번 이거 선택 잘 해야 된다는 거. 54번.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거 잘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여러분 보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니까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대금은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는 것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은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매출거래 4점짜리가 되겠네요. 매출거래 4점짜리. 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요. 안경테를 팔았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 중 5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어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현금.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그래서 혼합분계해야 될 것 같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11월 18일 이거는 과세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유형입니다. 자, 입력합시다. 11월 18일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복수거래니까 위에서 복수거래 단추 눌러주시고, 자, 골드 안경테 20개에 3만원 엔터. 블루 안경테 30개에 25,000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135만 원에 부가세 13만 5천 원, 합계 1485000 금액이 일치하는가 좀 체크해 주시고. 일치합니다. 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가 BB. 자,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래서 전자입력으로 해야죠. 자, 분계는 혼합분계 해야 돼요. 자, 상품 매출 대변은 맞았습니다. 자, 내려와서 차변부터 입력합니다. 101번 현금.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50만원 차변에 입력하시고. 자, 엔터 치고 또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여기 있는 이 금액이겠죠. 985000입니다. 그래서 98500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거래처 고치고 가야죠. 우리은행입니다. 예, 거래처 고치는 것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수거래 키 이용해서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이거 거래처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 거래처를 그냥 엔터 치고 지나가 버리면 거래처가 비비안 안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점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인데요. 매입거래 3점이라고 되어 있고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입에서 계산서, 면세 매입이죠. 예. 53번 유형이다. 면세 매입. 자,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실무서적을 알파 이러닝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령한 전자계산서입니다. 이랬어요. 예, 여러분 지금 7월 25일이 다음 주잖아요. 예, 지금 부가가치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되게 바쁜 날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꼼꼼히 누락자료 없는지 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기죠.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실무서적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서적은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전자계산서, 면세니까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 23일입니다. 같은 달 23일 53번 면세 매입이에요. 53번 품명은 거기 있는 VAT 실무서적. 자, 수량 3권 25,000원이죠. 75,000원 나오고, 이건 면세니까 부가세가 위에서 안 보이게 돼 있죠. 안 나타나죠. 예, 거래처는 알파 이러니? 예, 알파. 전자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에서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요, 그 위에 계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밑에 자료 설명에 빠져 있으니까 계산서 하단을 보니까 외상 미수금란에 75,000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실무서적이 안경테나 안경 같으면은 외상분계하면 되지만 이거는 도소인쇄비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외상분계 안 됩니다. 혼합분계예요. 혼합분계 하시고 상품이 아니라 도서인쇄비죠. 개념과목 도서인쇄비로 고치시고 826번 도서인쇄비 아시겠죠? 네. 고치시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이니까 253번 미지급금 75,000원 탭키 눌러서 알파 이너링이 딱 거래처로 나타나면 잘 된 겁니다.
자, 6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마지막 문제인가 봐요.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평가 시험 문제 NC에서 평가 시험 문제 제가 내일 여러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문제 이런 정리하는 문제 제가 냈습니다. 예. 정리하는 문제.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캡처해 가지고 시험지에 넣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분계를 해야 돼. 밑에 분계를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회할 때 저장된 거 불러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해야 돼요. 2.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어요.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차비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이 있다면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죠. 자, 그러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로 조회를 해야 되느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간을 어떻게 입력할 겁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조회해야 되죠.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한 문제에서 말이죠. 이 기간을 이렇게 날짜를 명시해 주지 않고 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그러면 여러분이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죠. 그죠?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응? 거기 집중. 1기. 그러면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거기서 확정신고 기간은 뭐예요? 뒤에 있는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예. 기간도 모르면 안 돼요. 예.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1기, 2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 신고 납부를 애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1기 애정신고 기간은 언제냐? 1기 애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거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애정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2기 애정 신고 납부다 이거죠. 자, 여기는 1기 확정이니까 자, 조회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은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뜨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예해야 됩니다. 저장된 거 써야지. 아니요 하면은 새로 작성을 하게 돼요. 새로 작성하면은 여러분이 틀리게 될 수 있겠죠. 새로 작성한 거하고 저장된 거하고 일치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장된 거하고 새로 작성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기서 예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저장된 거 쓰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저장된 거 사용하라고 그러면요.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10,000원. 요 10,000원이 뭐냐면은
경감 공제세액 중에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역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더블 클릭,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위에 여기군요. 여기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여기 10,000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내역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이 입력되어 있죠. 54번에 아까 문제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잡이익으로 처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잡이익 10,000원 메모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메모한다면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메모하시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메모하시고, 여기 있는 거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메모하시고, 차감세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러면 환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메모하시고, 환급 받는 거는 미수금의 거래처는 땡땡 세무서가 되겠죠. 마이너스인 경우는 미수금이지만 양수로 나와 있어요. 플러스 값으로 나와 있으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죠. 그때는 미지급 세금. 그렇죠. 미지급 세금. 여러분 NCST 평가 문제는 납부하는 걸로 냈어요. 제가 시험 문제 다 알려줍니다. 납부하는 걸로. 네? 학교 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는 걸로.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다 이렇게 메모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개정 과목은 다 알아야죠. 네. 개정 과목은 다 알아야 되고, 이제 전표에 입력할 때는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닫지 마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이대로 열어놓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이것이 지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한 거니까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입력해요. 6월 30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1기 확정의 과세기간 종료일 입력하시고, 자, 차변부터 해볼까요? 자, 대변에 있었던 애수금을 차변에 입력하는 거예요. 정리분계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매입매출전표 입력했을 때의 그 위치하고 반대쪽이에요. 우리가 매출세액은 전부 다 대변에 부가세 애수금으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입력한 게 아니라 전부 자동으로 입력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그게 아리까리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의 다 부가세 애수금 분계가 자동으로 되지 여러분 손으로 입력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밑에 꼭 분계된 걸 우리가 읽어보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읽어보고. 자, 정리할 때는 반대. 차변에 예수로 검색하면 부가세 예수금 255번 나오죠. 자, 부가세 예수금은 거래처와 적용,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메모한 금액을 입력하거나 부가세 신고서 창을 열어놓은 사람은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매출세에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고 차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입력을 하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4번 대변에는 대급을 검색해서 부가세 대급금 바로 찾아버리고, 대급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이 바로 입력되죠. 자, 부가세 대급금이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자산 처리, 차변에 자산 증가였어요. 오늘은 자산 감소. 그래서 대변에다가 메모한 것을 입력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을 열어놓은 사람은 클릭을 해서 매입세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아까 메모 또 해야죠. 자, 이제 납부할 세액 미수금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렇죠, 미수금이죠. 미수 차변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은 차변이에요. 받아야 될 거니까. 미수 엔터 하시면 미수금은 120번 자산 증가고요. 여기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미수금 거래처. 그래서 세무를 검색해요. 세무. 분명히 세무서니까 구로 세무서.
세무.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구로세무서를 미리 가서 알아보는 방법은 회사 등록 메뉴에 가면 관할 세무서 나와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회사 등록에 가서 조회해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래처에 세무 입력해서 세무서가 2개 이상 등록돼 있다면 거기서 골라야 되니까 회사 등록에 가서 무슨 세무서인지 보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세무서가 하나만 등록돼 있으면 세무하면은 그냥 하나가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틀림없이 저기가 빠져요. 자, 그리고 이제 금액은 아까 메모한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차감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하시면 마이너스 1385068이 입력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는 지워야지. 예, 마이너스는 지워야 됩니다. 양수로 내야 돼요. 예, 미수금을 마이너스로 한다는 건 돈을 안 받겠다는 건데 양수로 넣어야 받을 돈이 있죠. 자, 그러고 나면 하여튼 여기 10,000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이상한 금액이 차이가 나 있더라고요. 10,000원 차이가 나야죠. 이게 자비이익이에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러분 참고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확정신고 때만 해줍니다. 애정신고 때는 전자신고를 해도 세액공제 없어요. 확정신고 때. 자, 그러면 자비익은 수익 발생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비익 영업의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 10,000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차대변에 차이 없이 딱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27회, 28회를 거쳐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봤는데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색다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출제 범위가 다 미리 예고가 돼 있어요. 매입에서 51번, 53번, 54번, 57번 4가지 유형. 매출에서 11번, 13번, 17번 3가지 유형. 그 유형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유형, 지금 그 유형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실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정리분계를 하거나 또는 납부하는 날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는 거 그걸로 문제를 내거나 납부하는 걸로 문제를 내면 더욱 쉽습니다. 더 간단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오면 납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죠? 다음에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의 결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천리안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 자, 유동성 대체분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동성 대체분계라는 건 뭐냐? 장기차입금을 내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은 장기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대체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이 개정 과목을 이용해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자, 유동성 장기부채를 대변에 기록하고 장기차입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회계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환은행 장기차입금 2,000만 원은 비고를 보셔야 돼. 만기 때 일시 상환하겠대요. 일시 상환이라는 것은 전액을 다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기가 언제냐? 9월 1일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우리 결산은 언제예요? 2019년 12월 31일 날 입장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8개월 남았죠? 8개월 남았으니까 유동부채죠? 장기차입금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부채 감소.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 증가. 이걸 해야 돼요. 얼마를? 2,000만 원. 근데 문제를 약간 꼬아서 비곤안에다가
만기일에 50%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실제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만기일에 50%만 상환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2천만 원을 다 유동성 대체를 하면 안 되죠. 만기일에 50% 하고 또 나머지는 더 1년 후에 상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만 2천만 원에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 분개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일시상환입니다. 일시상환. 하면은 전부 하고 안 하면 전부 안 하는 거예요.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주로 뭐 몇 회로 나누어서 상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 돼. 자, 일시상환인데 이 기술신용보증금의 장기차입금은 2022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세요. 언제 얼마나 기간이 남았어요? 2020년 1년에다가 2021년 그리고 2022년 무려 2년 6개월 남았죠. 2년 6개월은 아직 장기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 해당이 없다. 해당되는 요것만 우리는 유동성 대체분개를 합니다. 자, 결산정리분개 어디서 해요? 유동성 대체분개는 수동결산이죠. 자,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이 외환은행의 장기차입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날짜는 12월 31일로 차변의 장기 차입금 293번 외환 거래처 98,500번 금액은 2천만원 부채 감소. 자, 대변에 유동으로 검색하면 유동성 장기부채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처는 똑같이 98500 외환은행 금액은 대변에 2천만원.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부채 감소가 되고 유동성 장기부채가 부채 증가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개라고 한다 이겁니다. 결산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이런 문제. 자, 이렇게 해서 4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두 번째가 뭐가 나왔느냐 봤더니 자동결산 문제인데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네, 재고자산이 쉽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면은 수량을 말이죠. 두 개를 보여주면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장부상 수량과 금액, 실제 수량과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수량과 금액. 그러면 수량의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죠. 수량의 차이 나는 거. 예. 그럴 때 여러분은 장부상 금액을 입력하면 안 돼요. 실제 거. 그런데 문제는 실제 거를 입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수량의 차이가 원가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전표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실제 재고조사한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그냥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 입력하면 돼요. 이 금액을. 지금 이것은 장부상 금액이고 이것이 실제 재고 금액, 실제 재고 조사한 것과 일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옆에 어렵게 나오면 옆에 실제를 따로 보여줘요. 예, 그러면서 수량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수량의 차이가 만약에 한 개 차이가 나면 블루 안경테 한 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금액이 25,000원이잖아요. 이 25,000원을 원가성이 있다 하면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말고 재고 금액을 실제 금액을 그냥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25,000원 빠진 거, 네,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원가성이 없다. 그건 뭐예요? 예, 정상적인 감모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감모라는 거예요. 도난을 당했다든가, 네,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어떻게? 일반 전표에 가서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25,000원. 대변의 상품 25,000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상품의 적요 꼭 8번 넣어야 돼요. 상품 적요 8번 안 넣으면 점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을 타 계정으로 대체하는 적요 8번 대변에 이거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FAT 1급에서 만약에 결산 문제를 좀 재고자산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장부금액 그 다음에 실사금액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예, 두 가지를 보여줘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결산자료에 입력을 할 때는 정상감모든 비정상감모든 장부금액 무시하고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실제 금액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감모는 그냥 실제 금액 입력하면 끝. 왜냐하면 재고자산 입력하면 나머지는 원가로 다 제품 매출 원가로 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비정상감모라고 했을 때는 일반 연표에다가 지금 방금 정리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이에요. 900번대 코드일 거예요. 그거 입력하고 대변의 상품 그리고 적요 8번 이 작업을 해줘야 돼. 비정상 감모는. 자, 아무튼 이번에는 쉽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셔. 그러면 여기 있죠. 합계 1,050만 원을 상품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상품에다가 무슨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 이게 지금 재고 자산이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한다. 간단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월 30 아니죠. 결산자료 입력을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기말 상품 재고액 맨 첫 번째 입력 항목이에요. 그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맨 처음에 입력해야 될 게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왜? 도소매업이니까. 그런데 제조업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TAT 2급은 안 하죠. 제조업에서는 저 위에 원재료부터 나와.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재고자산이 여러 개예요. 제조업은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그런데 도소매업은 상품 하나예요. 네, 상품 하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금액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네.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0500 플러스. 그러면 매출원가가 바뀌었죠? 네, 여기 위에서 꼭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돼.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예 한다 이거. 예. 그리고 확인. 이래야 전표가 만들어져요. 어디로 만들어진다? 여기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가서 조회를 누르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가 넘어왔죠? 예. 넘어오게 해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28회의 마지막 문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 8점인데 하나당 4점입니다. 주식회사 천리안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여러분, 답안 수록 메뉴가 우리 지금 수업용에 교육용에는 없지만 여러분 시험 보는 날에 수업용에는 답안 수록 메뉴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 수록 단추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탁 누르면 OMR 답안지가 딱 화면에 나타나요. 필기 문제 1번부터 15번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우리가 푸는 요 두 문제. 예. 이거하고 이거를 답을 체크할 수 있는 OMR 답안지 양식이 딱 나타나 있어요. 거기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라. 그러니까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그 메뉴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객관식은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답안 수록에다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USB 저장 눌러야 되는 거예요. USB 저장. 그래서 자, 내일은 우리 그 이수자 평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못 하겠고요. 18일 날하고 22일 날 있죠? 18일 날하고 22일 날은 여기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29회부터 나머지 문제는 책에 다 문제와 정답이 다 있죠. 예. 그래서 22일 날 22일 날이 18일이죠. 18일하고 22일은 이게 하루에 다 못 풀 테니까 18일 날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 실제 프로그램, 기출 문제를. 그래서 그 수험장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 답안 수록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아까 그 위치에 있다는 거. 그거 차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좀 좋겠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장 조회 4점짜리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야 되니까 여러분 메인 매출장 장부를 자 이제 열려있는 거 일단 다 닫으시고 메인 매출장은 이 장부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 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여러분 기간을 예정신고 기간이면 1기니까 1월 그렇죠. 1월 하고 1은 그냥 엔터 치세요. 자동으로 1일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3 입력하고 뒤에 1도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럼 말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1월부터 3월이 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이죠. 자, 그 다음에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매출을 선택하세요. 매출 선택했죠? 그 다음에 커서가 어디로 왔냐면 과세 유형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용카드 매출은 17번이죠. 여기 눌러서 17번 카과를 선택하면 돼요. 카과. 그리고 커서가 어디로 왔어요? 금액으로 왔으면 전체에서 엔터 치면 조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이 자리죠? 이 자리. 부가가치세. 자, 누계, 분기 누계 다 똑같아요. 43만 원. 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누계를 보나 분기 누계를 보나. 43만 원이 답이 된다. 그래서 3번에다 답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이 거기 답안 작성 눌러서 나중에 한꺼번에 탁 눌러주면 된다. 이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백데이터는 컴퓨터에다 설치 안 해주고 어떻게 나눠주냐면요. 이렇게 신용카드식으로 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신용카드처럼 생겼어요. 딱 빼가지고 USB 꽂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신용카드에다가 카드에다가 여러분 수험번호, 자기 이름, 생년월일 이런 거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USB 안에 실행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백데이터가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다 지금 회사 이름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시험 볼 때는 회사 하나만 나오겠죠? 회사가. 그쵸? USB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이거 닫으시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회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1월계표 조회입니다. 자, 그러면 1월계표 실행해 놓고. 자, 1월계표 어디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있죠? 메인 매출전표 바로 밑에 1월계표. 자, 문제가 뭐냐면은 1월부터 3월 상품 구입 시 현금 지출 금액.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이니까 날짜 입력하는 요령 1 엔터. 1에서는 그냥 엔터. 3 엔터. 또 1에서는 그냥 엔터. 이렇게 해도 되고 월계표에 가면 월만 입력할 수가 있어요. 1월부터 3월 그렇게 그냥 입력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
상품 구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품 개정 과목을 찾아야 돼. 여기 딱 찾았죠? 재고 자산에 있는 상품. 자, 상품의 현금 구입 시 현금 지출. 자, 상품이 자산이죠. 증가했죠? 얼마? 7,900만 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5,760만 원은 대체로 회계 처리했고, 대체라는 건 뭐예요? 보통예금, 미지급금, 지급어음 이런 걸로 결제한 것이 대체 전표죠. 현금, 이건 출금 전표예요. 현금으로 상품 구입한 건 2,22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상품이 뭐예요? 재고자산, 자산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이 금액이 뭐예요? 이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한 금액이에요. 자산 증가. 그 중에 대체로 증가한 게 요거. 대체로 증가한 건 보통예금이나 어음 발행이나 아니면 외상으로 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 현금으로 구입한 건 이거다. 답이 22,200,000. 1번에 답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문제는 장부를 찾아서 답을 찍는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문제.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28회, 27회 두 개 풀어보셨는데 뭐 이제 자신감이 넘치시죠?